자, 안녕하세요. 티변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좀 해보면요, 고소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내가 당한 일이 강간인지 중간간인지 이런 거 구분을 잘 못하시고 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또 이제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그때 있었던 일이 도대체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이제 뭐 유사강간인지 자세히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강간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형사법상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강간죄 종류에는 이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 좀 알아보고 구분 방법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처벌 수준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간죄 종류 이제 한번 보시면 강간, 유사강간, 중강간 뭐 쭉쭉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미성년자, 뭐 이건 뭐 이렇게 많냐 이렇게 보이죠. 업무상 위력 등에 관한 이거는 뭐지? 친족, 장애인 뭐 이거는 추측은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죠. 자, 이 강간죄 종류를 살펴보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합니다. 이 간음행위랑 강간행위랑 혼용해서 인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죠. 똑같은 개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간음의 사정적인 의미는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간의 성교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성교라는 게 이제 성기에 성기가 삽입되는 거, 음부가 진례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 강간행위는 이러한 간음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음이 강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인식에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간음하고 강간죄를 구분해서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간죄의 기본 유형입니다. 총 3가지가 있죠.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요거 3개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파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요. 자, 모두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죄가 있죠. 강간죄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이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성기가 성기에 삽입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경우는 이제 유사강간죄, 준강간죄의 개념이죠. 먼저 유사강간은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를 성기에 삽입하거나 성기를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에 삽입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진례 삽입만을 강간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구강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뭐 이런 거는 이제 강간의 개념으로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으로 봤죠. 법의 공개가 분명히 있었고, 이제 행위태양의 측면에서 죄질이 강제추행보다는 또 중한데 강제추행으로 밖에 처벌을 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강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형법에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유사강간의 개념이 이게 추가가 되면서 이 군형법에도 이 개념이 이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군형법은 일반적인 강간죄가 규정된 형법보다는 처벌 수준이 조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이 강간은 5년 이상 징역이죠. 일반형법은 3년입니다. 군형법상 유사강간이 또 3년인데 반해서 일반형법은 2년이죠. 특징이 남성이 많은 집단이고 특수목적 집단인 이제 군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셨고, 이게 좀 다른 게 이제 준강간입니다. 이제 비슷한데 좀 다르죠.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에 준한다. 유사강간은 강간하고 유사하다. 뭐 이러니까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 강간하고 유사강간죄는 어떤 신체 부위가 사용이 됐냐, 뭐 어느 신체 부위에 삽입됐냐, 뭐 이런 거에 따른 구분이죠. 그러면 준강간죄는 그게 아니고 성기가 성기에 삽입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간음행위가 폭행 협박을 수반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준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는 경우 말하는 거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는 준강간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표를 한번 정리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빨간색 부분이 이제 강간죄의 개념이죠. 성기 플러스 폭행협박, 이게 이제 강간이고요. 성기 외 플러스 성기 플러스 폭행협박은 유사강간입니다. 성기 플러스 성기인데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미약 항거불능이면 준강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준유사강간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이게 다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했다. 그런데 폭행협박으로 한 게 아니라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에서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했다면 준유사강간, 이렇게 이제 합쳐진 개념인 겁니다.
됩니다. 강간죄하고 준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강간죄는 조금 낮은 2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기 부위에 삽입이 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기본적인 거 준강간, 유사강간 그리고 강간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연령에 따른 가중 유형이 되는 이제 강간죄가 있습니다. 연령이라는 게 피해자의 연령대에 따른 구분인 거죠. 표부터 보시면 미성년자, 간음, 미성년자 의제 간음, 뭐 이거 무슨 말이지? 이렇게 뭐 있고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뭐 이것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뭐 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또 처벌 수준도 보시면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징이 일반적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3년, 2년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 훨씬 좀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형법은 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보다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형법, 그리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 차등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사람은 또 별개로 죄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13세 미만하고 성관계를 하면,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든 없든 뭐 중요하지 않고 강간죄로 의제를 해서 처벌을 합니다. 결국은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간음 이겁니다. 12세 여성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의해서 이제 금지가 되죠. 형법에 의해서. 그럼 15세 여성하고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의제 간음으로. 결국 정리를 하면 성인은 16세 미만의 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13세 미만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이제 더욱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이제 성폭법에 있는데, 아까 이제 살펴보니 미성년자 의제 강간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죠. 이게 죄명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고 처벌 수준도 다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는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 의제 간음으로, 그리고 폭행 협박을 해서 강간을 한 경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처벌을 하고 처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13세 미만을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 이거면 이제 의제 강간으로 처벌을 받는 거고요. 13세 미만을 강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강간은 강간이니까 성관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강간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높게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그러면 13세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면은 어떤 죄를 적용받을까요? 이거는 이제 아청법에 따라서 이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보다 처벌 수준이 조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분하고 지위, 그리고 이제 관계에 따른 이제 가중 유형, 구분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파생되는 형태인 거죠. 이제 강간죄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수한 신분이나 관계가 개입이 되는 경우는 이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되짚어 보면은 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간음한 경우,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중강간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폭행 협박 없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서도 간음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처벌을 하는 규정을 별도로 이제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업무나 고용관계, 기타 관계, 그러니까 보호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보호 감독을 해줘야 될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형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별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도 좀 다르죠, 일반 강간죄하고는. 이제 위계하고 위력 개념은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위력은 이제 폭행 협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죠. 형법 제 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도지사가 비서하고 이제 뭐 일로 이제 도지사가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때 이 적용법조가 적용이 됐던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사 사장이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경우는 무슨 죄를 적용받을까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형법이 아닌 성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는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제 없어요. 이제 강간만 이제 처벌을 하는데 이제 수행을 한 경우는 이제 그 성폭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보다 또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난의 여지가 좀 큰 사안이죠. 일반적인 형법보다는 친족 관계에 있는지 아니까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여지가 좀 상당한 사안이니까 좀 더 처벌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려운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인 친족을 강간하는 경우는 어떤 죄로 적용받아요? 아청법일까요? 그러니까 성폭법에 규정된 친족 강간죄일까요? 정답은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법상 강간죄하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강간죄를 동시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동시에 적용받는다는 의미를 좀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면 처벌 수준의 상한선은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 청소년법상 강간죄에 따르고 처벌의 하한선은 법정형이 낮은 성폭법상 친족 강간죄에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이제 장애인인 경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 수준이 좀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장애인 강간 이렇게 해서 성폭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처벌 수준 역시 장애인 강간 7년 이상 징역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인 거하고는 차이가 좀 크죠. 자, 이렇게 강간죄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다. 이제 강간죄 그리고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특히 유사강간하고 준강간 헷갈리기 쉬운데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피해자하고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차등적으로 처벌 수준이 다 다르고 적용 목표가 다 다르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변 이동근 변호사였습니다.